안녕하세요. 갈라타운입니다. 프로토로 발매되는 야구 전 경기 세부 데이터와 픽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서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리뷰 경기 보시면서 왼쪽 상단에 추천 경기라고 제가 써둔 경기들이 직접 베팅하는 경기들이고요. 그 중에서 별 표시 넣어둔 픽들이 해당 경기에서 좋아 보이는 픽이니까 참고하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구기아는 NC, SSG 언더가 운 좋게 들어오면서 박스 하나 들어왔는데 일본 야구는 나가리 됐습니다. 요새 일본 야구가 쉽지 않네요. 다시 한번 잘해서 오늘은 일본 야구도 좋은 결과 있을 수 있게 준비했으니 좋은 결과 기대하면서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야구 첫 번째 경기입니다. 삼성과 기아의 경기고요. 일단 새로운 얼굴 스타우트가 나오니까 이 선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면서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대만에서 뛰다 온 선수고요. 구속은 145에서 148 정도로 형성될 듯하고 던지는 공은 직구, 스위퍼, 체인지업 이렇게 던지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존 상단에 직구 꽂은 다음에 하단 왼쪽, 오른쪽으로 스위퍼와 체인지업으로 속이는 투구 보여주고 상하단을 이용한 투구 스타일을 보여주는 선수처럼 보입니다. 이게 스위퍼가 문제가 아니라 크보 ABS 존이 상단의 스트라이크가 후하다고 말이 많죠. 그래서 스타우트가 ABS 존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조금 커 보입니다. 그리고 중국산 세일 느낌 나는 선수고요. 투구폼도 세일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좌타자들 자기 등 뒤로 오는 공처럼 보이기 때문에 상대하기 좀 어려워 보일 것 같고 오늘 삼성의 박병호나 강민호 같은 몸쪽으로 오면 넘길 수 있는 우타자 선수들한테는 한 방 맞을 가능성이 조금 커 보이는 선수입니다. 지금까지 야구 전문가의 의견이었고요. 이제 이 경기 분석해 보자면 스타우트랑 비교될 만한 용병 누구 있죠? 몇 년 전에 랜더스 용병으로 뛰던 물만두가 생각이 나서 같이 찾아봤는데요. 대만 성적이 스타우트가 모리만두보다 좋았었습니다. 시즌이 다른 점을 고려해봐야 되겠지만 당시 모리만두의 공을 쿠브 타자들이 공략 못했다라는 점이 오늘 스타우트에게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제구가 나쁜 선수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알드레드 이상으로 보고 있고요. 내일급은 아니더라도 꽤 잘할 것 같은 선수입니다. 요약하자면 스타우트가 우타 거포한테는 조금 약할 수도 있지만 알드레드 상위 호환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삼성은 선발로 원태인이 나오죠. 직전 경기 롯데 상대로 5실점 주면서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못할 때보다 잘할 때가 훨씬 더 많은 선수고 기아 상대로도 올 시즌 6이닝 무실점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뭔가요? 특히 구기아 볼 때 가장 제가 선발 투수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 바로 이닝 소화입니다. 이닝 소화가 돼야 경기 중반에 이상한 얼굴도 안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참 좋은 게 원태인입니다. 6이닝 정도는 디폴트로 던져주기 때문에 저는 오늘 경기 두 선발 모두 호투하면서 언더 띄워주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 경기 저는 언더 보고요. 스타우트가 솔직히 잘 던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지만 견적이 정확히 안 나오기 때문에 어디 승 어디 패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승패 패스하고 언더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두산과 롯데의 경기입니다. 어제 경기 제가 김진욱이 호투하는 거 곽빈이 털리는 것까지 맞췄지만 박세웅 등판은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알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형님들도 4대가 안 맞는 팀, 뭐 안 맞는 경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과학적인 요소가 없더라도 뭔가 제가 가면은 반대로 나오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는 박세웅인데요. 올 시즌 박세웅이 등판한 한 3달, 2달 정도 경기를 한 번도 맞춘 적이 없습니다. 이거 굳이 제가 안 말해도 되긴 하는데 알아야 형님들도 반대 찍거나 패스하시거나 하실 수 있으니까 일단 말씀드리고요. 넘어가서 프리뷰 시작해 보자면 발라조빅이 유일하게 8월에 털린 경기가 롯데 상대로 털린 경기입니다. 당시 조난에 공 넣기만 하면 맞아 나갔어서 혼자 자멸한 게 아니라 피안타 허용하며 실점 주고 내걸어간 거라서 최근 폼 좋은 발라조빅이지만 오늘 경기 롯데 상대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롯데 박세웅도 8월에 많이 안 좋다가 직전 경기 한화 상대로 7이닝 1실점 기록했고 당시 과정 자체도 좋았습니다.
3피안타 2볼넷만 주면서 쉽지 않은 하나 타석은 잠그며 승리했었는데요. 일단 박세웅이 두산 상대로는 최근 상대 전적 좋은 편입니다. 근데 이번 시즌은 두산 상대로 잘 던지다가 다시 강판당하고 또 잘 던지다가 강판당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현재 두산 타선 상태가 안 좋은 점을 근거로 오늘 경기에서는 박세웅이 호투하며 롯데가 이길 것 같은데요. 제 징크스랄까?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오늘 이 경기는 패스하려고 하고요. 징크스와는 별개로 오늘 경기 롯데 승과 그리고 롯데 마행까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SG와 NC의 경기입니다. 어제 제 분석은 틀렸죠. 운이 좋아서 들어와 준 거지 앤더슨이 무너지면서 제가 생각했던 양상과는 달랐던 경기인데요. 오늘 경기는 좌완선발 매치업입니다. 이 경기 저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SSG 승 보고요. 이유만 몇 가지 말하고 1분 야구로 넘어가겠습니다. 엘리아스가 NC 상대로 상대 전적은 안 좋은 편이지만 현재 요키시의 상황은 외국인 용병 타이틀 달기엔 부끄러운 구속과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운데 130 중후반대 공을 던지는데 좌완 투수 상대로는 아직도 타격감 그리고 장타력 유지하고 있는 SSG가 못 칠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두 번째는 좌완 상대 두 팀의 타격 차이입니다. NC는 현재 좌완 상대로 장타는 리그 중위권이긴 하지만 타율, 출루율이 아예 박살난 상태입니다. 2할 6푼 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문학구장에서 약한 엘리아스 상대로 홈런 하나 정도는 칠 수 있겠지만 일단 출루 자체가 쉽지 않아 보이고요. 반면 SSG는 지금 타격지표 다 내려꽂은 상황에서 좌완 상대로는 아직도 좋은 모습 유지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 요키시 만나보기도 했고 털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요키시를 공략할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 저는 오버도 좋아 보이고 SSG 승도 좋아 보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1분 야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은 끝에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야구 첫 번째 경기는 지바롯데와 소프트뱅크의 경기입니다. 오늘 이 두 팀의 선발 대결 형님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타네이치가 조금 더 좋아 보이는 선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바롯데의 선발이죠, 타네이치. 이번 시즌 본인 커리어 하이 시즌이기도 하고 8월 4경기 나와서 1.50의 자책점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최근 폼 좋습니다. 낮 경기에서 안 좋은 지표가 있긴 한데 최근 8월 중순에 소브행과 만났을 때는 7이닝 2실점으로 잘 틀어막는 모습도 보여준 선수고 크게 한번 털린 경기가 일요일날 있어서 그런 거지 굳이 낮과 밤을 가리는 선수는 아닌 듯 보입니다. 그리고 자책점에 비해서 세부 스탯도 상당히 좋게 잡혀있는 것들이 많아서 호투 기대해볼 만한 선수고요. 쉽게 무너지는 선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소뱅 이야기를 하자면 소뱅은 오늘 이시카와가 선발로 나오는데요. 작년에 상당히 안 좋았었어서 이번 시즌 선발과 불펜을 오가며 던져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시카와의 자책점 3.02의 실력은 가진 선수가 아니다라는 점 알고 가셔야 될 것 같고 1야 오래 보신 형님들은 이시카와가 그래도 몇 년 전에는 국밥 같은 피칭 보여줬던 기억 때문에 신뢰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딱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이번 시즌 선발 출전수가 6경기밖에 안 돼서 그렇지 4점대 기록하던 작년이랑 큰 차이 없는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선발 싸움에서는 지바롯데가 우위를 가져간다고 보고요. 문제는 두 팀의 타격인데 타격은 지바롯데가 이번 시즌 점수 못 내는 팀은 아니지만 최근 기복이 크다는 점, 이 점 때문에 당연히 소뱅이 우위이긴 하죠. 하지만 제 생각대로 이시카와가 작년과 별 차이가 없는 선수라면 지바롯데가 그런 선발을 못 터는 타선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반면 타네이치는 이번 시즌 소뱅 상대로 2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 기록했을 만큼 털려도 견적 나오게 털릴 것 같고 최근 기세대로 무실점 기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 그래서 지바롯데 승 그리고 오버는 오버 보고 있는데 기준점이 너무 높습니다.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쿠텐과 오릭스의 경기입니다. 어제 이 경기도 제 생각과는 달랐죠. 미야기와 오릭스가 키시와 라쿠텐보다 한 수 위의 실력을 보여주면서 경기 후반에 득점 쌓아가며 승리 거뒀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오릭스 타선이 15안타를 때려낸 것보다 키시가 잘 틀어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라쿠텐 타선이 아예 터지지 않았다는 점
오늘 경기 분석에 있어서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프리뷰 시작해 보자면 라쿠텐은 좌한 선발 코자가 나옵니다. 이 선수가 구창모랑 폼이 많이 비슷하다고 제가 말하는 선수입니다. 일본 기사에서도 디셉션 그리고 숨김 동작이 좋다고 알려진 선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 초반에 나왔을 때 성적이 좋았었습니다. 왜 좋았었을까요? 바로 투구폼, 숨김 동작 때문에 처음 상대한 상대팀들이 한번 만났을 땐 크게 공략하지 못했었지만 그 외에 장점이 없다 보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만났을 때부터 배팅볼 치듯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니포넴, 소뱅 둘 다 처음 만났을 땐 고전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에서는 코자를 공략하는 데 성공했었고 지금 코자가 시즌 중반 그리고 현재 상반된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로 보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오릭스가 오늘 코자를 처음 만나는 경기입니다. 현재 오릭스 타선 조금 올라오고 있는 거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 만나는 코자를 상대로는 니포넴도 2득점, 소뱅은 무득점에서 끝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경기 코자가 큰 실점은 안 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오릭스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면 선발로 에스피노자가 나옵니다. 지난 시리즈에서 라쿠텐한테 충격의 6실점 준 선수죠. 이때 에스피노자 믿고 갔다가 부러졌던 것 같은데 그 경기 후에는 최근 경기에서 지바루테 상대로 6이닝 무실점 기록하면서 반등에 성공한 에스피노자입니다. 이번 시리즈에서 라쿠텐 상위 타선 코부타카, 타츠미 둘만 빼면 갑자기 죽어버린 라쿠텐 타선이기도 하고 한 경기 털렸던 기록은 그냥 사고 정도로 생각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오늘 경기 에스피노자가 좀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그래서 두 팀 타선 전부 오늘 선발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언더 주력으로 보고요. 승패는 오릭스가 최근 분위기로만 보면 투타 전부 앞서긴 합니다. 하지만 굳이 땡기진 않는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와 니포넴의 경기입니다. 어제 이마이가 호투해주면서 승리 가져갔었던 세이브였고요. 그냥 잘못 걸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구되는 이마이는 S급 선수기 때문에 득점이 안 날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 오늘 경기 분석해 보자면 오늘 나오는 선발 타케우치죠. 이마이 정도의 활약을 기대할 수는 없는 선수입니다. 최근 8월 들어서 라쿠텐전 7실점, 니포넴전 6실점, 직전 경기 라쿠텐전 다시 2실점으로 분위기도 안 좋고 니포넴 상대로도 크게 한번 털린 적이 있습니다. 어제 경기에서도 경기 후반 홈런으로 역전했던 세이브였습니다. 정상적인 일본 야구식 득점이 어려운 팀이기 때문에 최근 두 경기 연속 무실점 기록하고 있는 키타야마 상대로 큰 점수를 뽑아내기엔 저는 어렵다고 보고 니포넴이 어제 이마이에게 막히긴 했지만 형님들도 아시다시피 제구되는 이마이는 S급 선수입니다. 오늘 경기는 다르다고 보고 니포넴 타선이 어제 경기의 분풀이 오늘 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니포넴 승 가져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한신과 요미우리의 경기입니다. 요미우리가 어제 경기 선발의 우위로 승기 잡나 했더니 홈런 허용하며 뒤집혔던 경기였습니다. 오늘도 서로에게 강한 팀 내 중심 선발 투수가 상대하는데요. 니시와 스가노가 나옵니다. 한신의 니시, 이번 시즌 승수가 조금 애매해서 그렇지 확실한 선수입니다. 근데 형님들 승수가 적다는 게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6이닝을 못 먹고 내려가는 경기도 많다는 것입니다. 니시가 작년에 요미우리에게 약했다지만 지난 시즌 니시와 올 시즌 니시 유키는 다른 사람입니다. 공은 느리지만 전체적인 세부 스탯도 많이 좋아졌고 요미우리 상대로는 이닝도 길게 가져가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후반기 들어서 니시도 적은 나이의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이닝 소화력에 더욱 문제가 생기는 모습이 보인다는 게 굳이 단점을 꼽자면 이 점을 들고 싶고요. 평균적으로 현재 6이닝만을 소화하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선발 스가노는 그럼 어떨까요? 초여름에 살짝 억가당하는 경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저번 달 4경기 28이닝 소화하면서 0.94의 자책점 기록하며 반등에 성공했고 전성기 포스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은 니시보다 스가노가 조금 더 앞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제와 달리 오늘 두 선발들은 올 시즌 상대팀에게 털린 기록도 없고 최근 성적도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 어지러운 승패보다는 저는 기준점이 조금 낮더라도 언더 쪽 보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보고요. 저는 4.5를 예상했는데
이 경기 5.5씩이나 기준점이 잡혀 있습니다. 개꿀이죠. 저는 언더 주력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경기는 히로시마와 야쿠르트의 경기입니다. 어제 제가 봤던 경기 중에 히로시마가 조금 안 좋아 보였는데 오세라가 갑자기 119 던지고 히로시마 타선은 오랜만에 터지고 제 생각과는 좀 달랐던 경기였긴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경기 어제 실수를 만회하고자 열심히 준비해봤는데요. 일단 타미무라나 타카나시 둘 다 기존 선발 로테를 꾸준히 도는 선수는 아닙니다. 잊을만 하면 형님들한테 가끔씩 얼굴 보여주는 선수들이기도 하고 일단 이 부분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일본 야구에서 마지노 선수준의 선수라는 점 실력적으로는 기대하기 조금 힘들어 보이는 선수들이고요. 분석해 보자면 일단 히로시마 선발 타미무라 지난해 야쿠르트 상대로 2경기 9실점 허용하며 강판당한 적이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진구구장에서 만들어진 성적이 아니고 오히려 진구구장에서 더 나았다라는 성적이고요. 그만큼 야쿠타선에게 언제 어디서든 약했던 선수입니다. 무라카미 상대로는 좋았으나 야마다, 산타나 등등에게 약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또 확실한 스텝업은 한 선수가 아니라서 이런 상대 전적이 이번 시즌에도 유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야쿠르트 선발 타카나시는 스탯표 보시면 WHIP 보이시죠? 1이닝에 1.4명의 주자를 내보내는 만큼 이번 시즌 11이닝만 치렀지만 그 2경기에서 상당히 불안한 모습 보여줬던 선수고 지난해 히로시마에게 2경기 8실점 허용한 기록이 있습니다. 타카나시도 사카쿠라나 야케야마 등등 히로시마 상위 타선, 중심 타선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서 이 경기 저는 승패보다는 그냥 오버 찍으면 무난하게 들어올 것 같고요. 오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 정리해보자면 한신 요미우리 언더, 그리고 히로시마 야쿠르트 오버, 니포넴 승 이렇게 좋아 보이고 국내 야구와 다르게 요새 제 일본 야구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항상 분석하면 다 들어온다는 마인드지만 흐름이 있다 보니까 형님들이 제가 좋아 보이는 픽 참고하시고 판단하셔서 가져가시면 더 좋은 결과 나올 것 같고요. 오늘 막말로 국내 야구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롯데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징크스 때문에 안 가져간다. 그래서 삼성 기아 언더, SSG 승 이렇게 묶어서 한 박스만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요약해 봤고요. 오늘 국내, 일본 야구 전부 들어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보러 찾아와 주신 형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건승 기원하겠습니다.